를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199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이 소련의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고요. 그분의 두 가지 캐치프레이즈,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는 개혁이란 뜻이고요. 글라스노스트는 개방이란 뜻입니다. 개혁과 개방 정책을 주도해서 소련의 공산화를 종식시키고 동구권의 공산화도 이제 종식시키는데 기여하셨던 인물이 바로 그로 인해서 서구 세력과 어깨를 나란히 공존하는 세계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셔서 그분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1990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그 당시에 제가 1990년이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그때 뉴스에 자주 나왔는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한 해 앞선 1989년에 제주도에서 한러 정상회담을 하셨죠. 한국과 러시아 간의 한러 정상회담. 여하튼 소련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러시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해 1990년이고요. 뉴스에 보면 그분이 머리가 약간 대머리신데 여기가 지도 같은 게 그려졌다라는 게 느낌이 들 정도로 여기에 이제 검버섯 같은데 검은 머리가 아니라 대머리셨는데 여기에 검버섯 같은 게 일견 봤을 때 지도가 그려진 것 같은, 검버섯으로 지도가 그려진 것 같은 느낌을 제가 자주 받았었던 분이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님이십니다. 그분이 1990년에 노벨 평화상 받으셨고요. 91년도에는 누가 받았냐면 미얀마의 버마의 후신이죠. 버마의 후신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여사. 비폭력 투쟁운동,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비폭력 투쟁운동을 전개하셨던 아웅산 수치 여사가 1991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는데 그분의 남편이 영국분인가 기존 영국분, 영국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유학 활동을 하셨고요. 최근에는 지금 군부 독재하에 있는 미얀마 정부에 의해서 현재 감옥살이를 수감 생활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1991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아웅산 수치 여사이십니다. 그 다음에 93년도에는 누가 받았을까요? 1993년도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 또 7대 대통령을 지낸 백인 대통령 클레르크 대통령이 공동 수상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31년 전인 1993년도 노벨 평화상 수상은 공동 수상인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 7대 대통령을 했던 백인 대통령 클레르크 대통령, 이 두 분이 공동 수상을 했습니다. 자, 그 넬슨 만델라 흑인 대통령께서는 엄청나게 백인들의 흑인에 대한 박해 정책, 인종차별 정책 때문에 감옥살이를 27년 정도나 하셨던 분이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신데요. 그 백인 사회에서 백인들 대통령들이 흑인들은 인간으로도 안 봤었죠. 그래서 그걸 흑인 차별 정책을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했죠. 아파르트 헤이트. 자,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 정도 학살한 것은 그걸 홀로코스트라고 하듯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백인들이 흑인을 학대 차별한 것을 아파르트 헤이트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서 27년 정도 수감 생활할 정도로 인권 탄압을 받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많은 백인 대통령 중에서도 7대 대통령을 역임하신 클레르크 대통령은 흑인인 넬슨 만델라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인 대통령이 배출되는 그 환경도 조성하는 데 일조를 한 걸로 평가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바로 공동으로 199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1994년엔 누가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또 지금도 중동 지역은 화약고죠. 화약고.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 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작년 10월 7일경인가 하마스 어디죠?
하마스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작년 10월 7일경에 기습 공격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레바논의 무장 정파 헤즈볼라, 또 그걸 배후 조종하는 이란 이런 데가 계속 이스라엘과 분쟁 중이고, 뭐 조만간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왜냐, 이스라엘이 이란의 지도자를 암살 제거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하니까 서방 국가들이 다 자국민들을 철수시키고 있다고 오늘 아침 외신 보도에도 나왔는데요. 여하튼 중동의 화약고가 이스라엘과 주변의 중동 아랍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1978년에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 이스라엘의 백인 총리가 미국의 대통령 별장에서 평화회담을 해가지고 1978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1994년에 비슷한 게 있었죠.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5대 총리인 라빈 총리와 8대 총리인 8대 총리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타세른가? 이름이 딱 생각이 안 납니다. 자, 그다음 1994년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5대 총리인 라빈 총리, 또 8대 총리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분의 이스라엘 총리와 아라파트 피엘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피엘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피엘로의 정치 지도자 야세르 아라파트, 이렇게 세 사람이 1994년에 노벨 평화상을 공동으로 수상을 한 이유가, 그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바로 오슬로 평화 협정을 체결을 했죠. 그래서 중동 평화에 기여를 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금부터 30년 전인 1994년에 이스라엘의 5대 총리 라빈 총리와 8대 총리인 떼세른가 이름 뭔 세른가 있습니다. 거기와 피엘로의 의장인 야세르 아라파트, 이 세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1994년에 공동 수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와서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한민국과 동아시아 전반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여하신 공로, 그리고 2000년 6월 15일에 남북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하셔가지고 남북 화해,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신 공로로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0년 말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셔서 한국인 최초의, 한국인으로는 전무후무한 노벨상 수상자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78년 39대 대통령 당시에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백인 총리를 미국의 대통령 별장,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서쪽으로 97km 지점에 있는 메릴랜드주의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해가지고 중동 평화회담을 주선하셨는데, 그 이집트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백인 총리는 1978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때 받지 못하고 무려 24년이 흐른 200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자, 노벨 평화상을 지미 카터 대통령께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최장수 대통령이시고 올해 10월 1일이면 만 100세가 되시는데 현재도 생존해 계시다고 아까 소개해드렸죠. 그분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이유가 1978년에 평화회담을 주선한 공로도 있지만 1994년 6월에 북한을 방문해서 그 당시에 김일성과 만나서 분단 이후 남북 최초의 정상회담을 추진을 하셨었죠. 그런데 김일성이
정상회담을 하기로 다 약속까지 하고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까지 실무자 간의 합의서가 날인이 됐는데 정상회담을 18일 앞두고 1994년 7월 8일에 김일성 북한 주석이 사망을 해버렸죠. 그래서 제14대 남한의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과 북한의 김일성 주석 간의 남북 분단 이후 최초의 정상회담은 남북 정상회담은 결렬 불가능하게 돼버렸고 그때 그걸 주선하셨던 분이 또 지미 카터 제39대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런 게 다 국제 분쟁에 있어서 전쟁보다는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그러한 노력을 수십 년 동안 기울인 그 공적을 인정받아서 2002년에 제39대 미국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자, 올해 10월 1일이니까 앞으로 56일 후면 100세 생신입니다. 100세 생신. 그래서 앞으로 92일 후에 있는 11월 5일에 있는 미국의 47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커멀라 해리스 후보를 꼭 찍고 싶으시다고 최근에 자신의 아드님께 말씀하셨고 그 아드님이 지미 카터의 손자한테 전달한 내용을 그 손자가 이틀 전에 CNN과 인터뷰를 한 게 어젠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자, 여하튼 지미 카터 전 대통령님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분 중에 최장수 대통령이신데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2002년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수상하셨고요. 2009년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월 20일에 취임하시고 그해 겨울에 받으셨다 보니까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받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한 게 뭐가 있는데 왜 노벨 평화상을 받았냐라고 논란이 갑론을박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했던 이유가 취임하면서부터 주창했던 게 핵이 없는 세상, 핵무기가 없는 세상, 핵무기가 없는 세상을 추구하겠다라는 게 그분의 전 세계에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 첫 해였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 수행이 얼마 안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하겠다라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국제사회에 크게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말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이 제44대 미국 대통령,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2012년도에는 단체 중에 바로 EU, 유럽연합이죠. 유럽연합이 유럽 국가들 간에 정말 그 공존하는 그러한 국가연합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라는 이유로 유럽연합, EU라고 하죠. EU가 2012년에 EU라는 유럽연합이라는 단체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현재 시각이 8시 42분인데요. 자, 오늘은 제가 역대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을 쭉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1901년부터 2023년까지 수많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 중에 개인 수상자가 104명, 단체 수상 단체가 총 27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셨을 만한 개인과 마지막으로 단체 하나인 유럽연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30명 정도 소개해드린, 25명 정도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요. 많이 들어보셨던 이름들을 제가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인류 평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하신 그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인류는 좀이라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도 2000년에 수상하셨고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1906년에 수상하신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1919년에 수상하신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 또 2002년에 수상하신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2009년에 수상하신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이고, 그 다음에 2007년도 수상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빠뜨렸습니다. 자, 그분은 미국의 부통령 출신이죠. 2007년에 수상하신 분이 바로 엘 고어 전 부통령입니다. 미국의 전 부통령, 즉 제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이 93년 초부터 2001년 초까지 8년 동안 민주당 소속으로 미국의 42대 대통령을 했는데요. 그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분이 엘 고어고, 이분이 부통령 퇴임 후에 2007년도에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기여하신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후변화 이슈가 어마어마한 지구의 전망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기후변화 이슈죠.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변화는 지구의 생명과도 관련되고 인류의 전망과도 관련되는 큰 이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데 2007년도, 지금부터 얼마 전입니까? 지금부터 17년 전이죠. 지금부터 17년 전인 2007년 당시에는 기후변화 이슈가 지금만큼은 그렇게 큰 국제적 이슈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이슈에 있어서 선구자적 역할을 하신 분이 엘 고어 전 미국 대통령이신데요. 그분이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그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을 만들었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신 공로로 2007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이 엘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뭘로 또 유명하냐면 미국의 명사들 중에 마라톤 풀코스 완주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1993년 1월에는 제43대 미국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 즉 아들 부시 대통령이 휴스턴 마라톤에서 3시간 44분의 기록으로 완주해서 미국 헌정 역사상 유일하게 대통령 중에 유일한 풀코스 완주자고요. 그 다음에 이듬해인 1994년에는 전 세계 흑인 여성 중에 가장 부자인 오프라 윈프리가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에서 4시간 29분 15초로 완주해 가지고 이른바 오프라 라인, 윈프리 라인을 만드셨죠. 아마추어가 4시간 반 이내 풀코스를 완주하는 걸 서브 4.5라고 하는데요. 그걸 만드신 분이 4시간 29분 15초에 완주함으로써 풀코스를 4시간 30분 이내에 완주하는 서브 4.5를 만드신 분이 전 세계 흑인 여성 중에 가장 부자 토크쇼의 여제 오프라 윈프리, 이분이 1994년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에서 4시간 29분 15초에 달렸습니다. 이분의 나이 40세 때였고요. 그걸 완주하고 나셔서 명언을 남겼었죠. 오늘 나는 죽음을 체험했다. 그 정도로 마라톤 풀코스는 힘들다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그로부터 3년 후인 1997년에 엘 고어 현 부통령, 그 당시 엘 고어 부통령이 1993년 초부터 2001년 초까지 8년 동안 제42대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정부에서 부통령을 하셨던 인물이다 보니까 1997년은 현직 부통령 신분으로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에서 4시간 58분의 기록으로 완주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따님들 2분과 함께 풀코스를 완주하신 걸로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그때 엘 고어 부통령의 1997년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에서 완주 기록 4시간 58분입니다. 그분이 1948년생이시다 보니까 1997년이면 만 49세 때 4시간 58분의 기록으로 완주하셔서 미국 역사상 풀코스를 완주한 선출직 최고위직 공무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풀코스 42.19km를 완주한 현직
선출직 최고위직 공무원입니다. 왜냐하면 1993년 1월에 휴스턴 마라톤에서 3시간 44분의 기록으로 풀코스를 완주하신 아들 부시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 시절, 텍사스 주지사도 되기 전 시절, 텍사스 레인저스라는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팀의 구단의 구단주 겸 공동 대표이사 시절에 1993년 1월에 휴스턴 마라톤에서 3시간 44분의 기록으로 완주했고, 그때는 대통령이 되기 전이었고 텍사스 주지사도 되기도 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997년에 현직 부통령 신분에서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에서 49세의 나이에 4시간 58분의 기록으로 완주하신 엘 고어 그 당시 현 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헌정사상 42.19km를 완주한 현직 선출직 최고위직 공무원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8년도에는 바로 현재 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영부인이신 질 바이든 여사께서 1998년도에 40대 후반의 나이로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에서 4시간 30분 2초에 완주하셨습니다. 4시간 30분 2초. 그러니까 오프라 라인, 윈프리 라인을 안타깝게도 2초가 초과돼 버렸습니다. 아마추어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42.19km, 26.4마일, 100오리길을 4시간 반 이내 완주하는 게 아마추어들의 꿈인데요. 그게 서브 4.5입니다. 서브 4.5. 오프라 윈프리가 만들어서 오프라 라인 또는 윈프리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안타깝게 2초가 초과된 4시간 30분 2초에 완주하신 분이 1998년도 워싱턴 DC 해병대 마라톤 대회에서의 질 바이든 여사고, 지금은 미국의 대통령 영부인이시죠. 그래서 미국의 영부인 중에서는 풀코스를 유일하게 완주하신 분이 바로 질 바이든 여사고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풀코스를 완주하신 분은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 이른바 아들 부시 대통령이십니다. 자, 여하튼 그 엘고 현직 선출직 공무원으로서는 최고위직 풀코스 완주자였던 엘고 부통령께서 2007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게 기후변화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을 만드는데 혁혁한 기여를 하신 점을 인정받아서 2007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자, 촬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이 현재 1시간 6분 정도 촬영했는데요. 자, 현재 시각은 8시 51분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 조깅하는 분들, 산책하는 분들이 8월 5일 월요일 저녁 8시 50분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자, 동호의 풍경입니다.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풍경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있는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서 촬영 마치겠습니다. 자,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역대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에 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ve a good night. 화이팅!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입니다. 감사합니다.